안녕하십니까. 흥미발 각각다식 자유분방 과학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과학의 눈으로 세상의 비밀을 풀어줄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수현 씨, 그리고 다락방의 걸백 바로 최정무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 한창 휴가철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휴가 계획은 없나요? 무슨 네. 휴가가 따로 있나요? 저희 여기 다락방 촬영오는 요게 휴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YTN 사이언스 사랑합니다. 그때 평생 휴가처럼 즐기고 싶어요. 네. 너무 적극적으로 구애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저는 휴가 계획 세웠어요. 어떻게? 네. 요즘은 날씨가 더우니까 실내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은행하려고. 네.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집에서 즐기는 홈캉스가 유행인데 저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캉스를 한번 다캉스? 준비해봤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거? 아. 다캉스가 뭐예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다락방 보면서 즐기는 휴가! 그것이 바로 다캉스죠. 사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TV 딱 틀어놓고 쉬는 거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다락방을 보면 재밌죠? 지식 쌓이죠? 사랑합니다. YTN 사이언스. 사장님, 국장님. 저는 국장님 집에서 다락방을 볼 거예요. 최고의 바캉스죠. 자, 이 기분 그대로 오늘도 한번 과학 토크 시원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달려 로봇이야 날아 날아 태권브이 정의로운 진주먹 로봇 태권 용감하고 씩씩 I am Optimus Prime.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 가장 핫한 로봇. 두 분은 뭐 로봇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로봇 하면 아무래도 네. 할리죠. 할리. 한다락방 아실래? 이분 너무 다락방 풍경하고 지금 멘트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 이거죠. 달려라 달려 로봇 태권브죠. 태권브이. 로봇 태권브이 최고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뭐, 김 박사님. 네. 또 김 박사 아들이 훈이. 그 훈이가 태권브이를 형이. 조절하잖아요. 로봇 정말 태권브이. 모든 남자아이들의 로망이었죠. 태권브이. 근데 좀 두 분 공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세대 차이가 느껴져서 어떡하죠? 아니 로봇 하면은 트랜스포머 이런 걸 저희는 딱 떠올리는데 두 분이 이렇게 너무 쿵짝이 잘 맞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당황했어요. 트랜스포머 변신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I am Optimus Prime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만화 영화가 현실이 된 게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면은 꼭 로봇 안에 사람이 타고 주인공이 조정을 하잖아요. 그 로봇을.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가 타서 조정할 수 있는 전투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전투 로봇 네, 같죠? 격투용 로봇을 미국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만든 격투 로봇이 일본의 로봇 회사한테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싸우자. 저기 보니까 무슨 우리 어렸을 때 만화에 보던 총이 많이 나가는 그거. 네, 뭐 대포도 달려 있고 안에서 네. 2명이 타서 실제로 저 로봇을 조정을 한대요. 와. 근데 저게 진짜 큰 게 키가 4.5m고요. 무게가 12톤. 이게 진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들이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요. 다 네. 현실이 됐어요, 지금. 궁금한 건데 아까 일본과 미국 로봇이 싸워서 누가 이겼나요? 맞춰보세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로봇 하면 일본 아닐까요? 저는 그래도 우리하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미국 쪽에 한번. 그렇구나. 예. 미국이 이겼어요. 일본한테 딱 자신 있게 이 출사표를 던지는데 이유가 있었나 봐요. 자, 이런 로봇 기술의 발전 뒤에는 과학적인 어떤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흥미롭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락방 토크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로봇 디자이너 우리 엄윤설 작가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엄 작가님을 로봇 디자이너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워낙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네. 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먼저 우선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키네틱 아티스트이면서 그리고 로봇을 디자인하는 로봇 디자이너고 그리고 로봇을 활용한 컨텐츠를 기획하는 회사를 얼마 전에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그 설계도도 직접 그리시나요?
일단은 스케치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스케치를 다시 이제 3D CAD를 이용을 해갖고 설계를 들어가야죠. 근데 궁극적으로 겉모습을 외형을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형을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로봇으로 딱 만들어서 나오는 거는 네. 아니에요. 로봇은 센서도 필요하고 모터도 필요하고 배터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을 실제로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그거는 로봇 공학을 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남편이 로봇 공학을 하거든요. 천생연분이시네. 와, 사실 이 로봇 만드는 건 대부분의 남자들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 로망을 실현시켜 주시는 대단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직접 만든 디자인하신 것들 로봇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올로이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찰리, 2010년에 작업했었던 찰리 시리즈, 찰리 1, 2가 좀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작업했었던 스키 타는 로봇 다이애나, 이렇게 해서 휴머노이드 종류를 좀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는 동작,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뭐 걷는다거나 이런 것도 로봇이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스키를 타는 거는 또 평지를 걷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일 것 같거든요. 지금 저거 직접 타는 거, 저는 네. 어린애가 타는 줄 알았어요. 예, 로봇입니다. 와, 저보다 잘 타는데요? 저보다 좀 그러니까 지금 졌는데요, 저는 다이애나한테. 저희 다이애나는 전직 국가대표 스키 선수께서 직접 스키를 가르쳐 주세요. 어린애 잘하지. 국가대표 때 배웠는데. 배우신 분. 나도 배우면 저렇게 잘해. 자, 혹시 두 분은 로봇에 담긴 어떤 뜻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로봇, 로봇, 로, 네. 로얄. 보. 보디가드.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지켜주는 것 같잖아. 내가 왕된 느낌이고 딱 로얄 보디가드. 자, 근데 제가 로봇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설명을 나왔어.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네. 인 거죠? 네, 로봇이라는 말 자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설가 차페크가 1921년에 발간한 RUR, 로썸스 유니버설 로봇스라는 희곡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로봇이라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자면은 체코어에서 노동을 뜻하는 말인 로보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기계, 뭐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또 기본 상식인 거잖아요. 근데 체코면 말을 하죠. 도브리덴. 안녕하세요. 체코 안녕하세요. 그거 준비해갖고. 왜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정도 기본 아닌가요? 도브리덴. 우리 김수현 씨는 인사를 준비하시. 인사성이 참 밝으신 거예요. 네, 그럼요. 인사는 하여튼 뭐. 이 1920년대부터 이미 이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로봇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것은 지금 현재인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조만간 1인 1로봇 시대가 온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 피부에 아직 와닿지는 네네, 않잖아요. 네네네. 로봇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에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를 로봇이라고 불렀다고 하면은 최근의 로봇의 정의는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로봇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인공지능을 갖춰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빌리티, 즉 운동,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로봇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친하게 지낸 로봇이 있어요. 집에. 일명 싹쓸이라고. 네. 제가 이름 붙인 거.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이것도 청소기도 점점 진화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벽에 부딪히면 띵. 띵. 내가 누구야? 난 누구? 막 이렇게. 네. 빨리 다이 걸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알아서 싹 비켜가고 요즘은 개도 태워. 강아지를 고양이.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가 싹 올라가면 가자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로봇 청소기도 움직이죠. 그다음에 생각해서 판단하죠. 네.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와닿을 만한 그런 로봇의 실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예로는 자동차, 무인 자동차. 그것도 그렇지. 당연히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이죠.
곧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 이런 판단하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이제 거기에 데이터에 맞게 그렇죠. 상황 판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어린아이들 단어 가르칠 때 사과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과 그림이 그려진 카드 보여주죠. 이게 사과야? 라고. 그리고 나서 다른 거 가져다 또 이게 사과야? 이게 사과야? 이러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잖아요. 그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 인터넷을 다 뒤져서 기문이 나와 있는 이미지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기문에다가 조그맣게 박스를 쳐서 이게 기문이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디지털 라벨드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만 장을 만들어서 로봇한테 계속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문이야, 이게 기문이야, 이게 기문이야 하고. 얘는 정문이야. 예. 그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알아봐요. 아, 얘가 기문이지? 라고.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네. 청소하는 로봇으로 좀 돌아와 보면은 네. 청소하는 로봇의 원조 하면은 월리 아닌가요? 우리 지구 청소부잖아요. 월리. 그렇죠. 너무 무섭고. 월리가 조금 약간 어설프게 생기긴 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쵸. 아 우리 집에 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뒤에 많이 막 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압축시키잖아요. 그러니까요. 월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디자인적으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애니메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네. 눈도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여운데 사실 저 같으면은 원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캐터필러, 그러니까 무한 궤도가 달렸다라는 건데 저 같으면은 무한 궤도의 모양을 좀 살짝 다르게 디자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원리는 무한 궤도를 보면은 바닥면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삼각형으로.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붙어 있으면 험지, 그러니까 평탄하지 않은 지형을 갈 때 들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전차 바퀴는 앞에가 살짝 들려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지. 그래서 어디든 타고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저 같으면은 다르게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이제 정말 다양한 그런 쓰임새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좀 필요한 뭐 그런 용도로 쓰이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2018 로봇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 기대된다, 기대돼. 자, 첫 번째 로봇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라는 요 로봇이 잔디밭을 가볍게 조깅하듯이 달리고 있죠. 손을 막 흔들기도 하고, CG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무릎을 굽히기도 하고, 네. 막 그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막 장애물을 만나면, 점프도 하고. 이걸 진짜 아이고, 야 이거 봐라. 아, 저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백덩굴 해가지고. 예. 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처럼 막 움직이게 하려면 정말 얼마나 더 정교한 설계와 디자인 작업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갈아 넣는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 연구원들이 다 갈려 들어가죠. 네, 네. 엄청나게 공이 들어가죠. 사실은 더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자본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왜냐면은 구글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공룡 기업이기 때문에 구글의 자본이 움직이면 사실 못 해낼 거는 없죠. 그래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R&D는 저렇게 하는 거다. 돈으로 하는 거다. 돈 많이 쓰면은 좋은 좋은 게 거.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저렇게 유명한 로봇을 만들려면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네, 국가 예산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한테 핫하면 날려.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아까 그 로봇이 보면서 저는 원초적인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로봇을 왜 저렇게 뛰는 것을 만들고 왜 그러지? 소방 현장에 진짜 투입이 되고 정말 되게 막 어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곳에 막 로봇이 투입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해가면서 이제 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만드시는 건가요? 저희가 스키 로봇을 만들었을 때 네네, 혹은 네. 축구하는 로봇을 만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 스키를 타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키를 타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는 로봇이 그만큼 정교하고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기술의 의미해요. 발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기술을 가져다가 다른 데다가 적용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로봇이 보행이 완벽하게 제어가 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제어가 된다라면 거기서부터 아틀라스처럼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응용이 되고. 거기서부터 응용이 되면은 재난 현장에도 뛰어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일이겠죠. 맞아요. 우리가 아기가 걷는다고 걸음마 했는데 걸음마 해서 뭐 안 이러잖아요. 잘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크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생각하는 것처럼 로봇도 똑같은 거네요. 아유 정말 잘했다. 자, 아이고 잘했다. 사실 이제 그 엄청난 돈을 이제 들여서 이제 만든 이제 아틀라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2018 로봇 베스트 3 다음 로봇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건 뭔가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얼굴 형상은 종이로 만든 로봇이에요.
그래서 종이로요? 네, 보통 우리가 로봇 하면 딱딱한 메탈, 그런 금속 소재로 만든 것을 떠올리는데 이 국내 연구진이 종이로 만든 로봇, 이른바 소프트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하얗게 생겨서 그런지 저는 영화 빅히어로의 베이맥스도 하얗고 약간 폭신폭신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로봇이. 맞아요. 그게 떠오르는데 사실 그 영화 제작진도 실제로 비닐로 만든 로봇을 보고서 그런 설계를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게 왜 로봇이. 로봇일까요? 소프트 로보틱스는 사실은 제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소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면은 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소재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소재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응용하느냐 그 아이디어 그게 제일 혁신적인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2018 로봇 베스트 3 마지막 로봇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닮았잖아요. 유명하죠. 유명하죠? 소피아. 네, 바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로봇 하면은 사람과 똑같은데 맞아요. 뭔가 실제 뇌가 아니라 뭔가 컴퓨터로 움직이는 네네. 그런 상상하던 로봇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터미네이터처럼. 네, 맞아요. 터미네이터처럼. 농담도 막 하잖아요. 정말? 네. 네. 그래요? 그랬죠. 이슈가 됐었죠. 네. 그 지난 우리 네. 그 한국과 우리나라와 독일전 네. 축구 때 졌잖아요, 독일이. 네. 네. 우리나라가 어.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그 네. 메르켈 총리가 어. 슬프다고 너무 속상해 그랬더니 위로를 해줬대요. 소피아가 보면서 아, 참 감정이 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로봇이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해준다? 아, 제가 봤던 소피아 영상 중에 진짜 재밌는 게 있는데 윌 스미스가 이제 약간 소피아한테 뽀뽀를 하려고 하자 소피아가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우리는 친구 사이다. 우리 먼저 알아가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거절하더라고요. 윌 스미스 차였네요. 일단 로봇한테 차이는 아마 최초의 인간일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도 로봇한테 차이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게 뭐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실제로 바꿔야 이런 되는 상황까지 다 로봇이 어. 미리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게? 그럼 어떻게? 네, 설명할 수 있는 그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일단 학습의 결과라고 보여줘도 되고요.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 로봇이 위로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위로라는 게 그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면은 특별할 게 없어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하고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의 결과로 그렇게 위로를 건넸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인공지능이 판단을 한 거기는 하지만 프로그래머의 손끝에서 계획된 대로 나온 반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위로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는 아까 그 로봇을 봤을 때 너무 사람과 비슷해서 조금 싫었어요. 너무 좀 이렇게 약간 징그러운 거 같고 무섭고. 예, 느낌이 그렇죠. 살짝. 예. 밤에 딱 잠을 잤는데 눈을 딱 떴는데 저 로봇이 나 요즘 진짜 벌써 싫다. 주인님 일어나셨어요? 위로해드릴게요. 나쁜 꿈을 꾸셨나 봐요. 말면서. 그리고 진짜 네가 나쁜 꿈이야. 그래서 막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소피아의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소피아 개발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그 개인적인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소피아는 언캐니 밸리라는 거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언캐니 언캐니 밸리? 밸리가 뭐냐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하고 닮은 것일수록, 즉 사람하고 닮은 것일수록 그 대상에 대한 호감도가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사람하고 닮기는 닮았는데 어딘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네. 눈치채는 순간 호감도가 툭 떨어져요. 그러네. 근데 소피아가 바로 이렇게 툭 떨어진 이 부분을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데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피아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피부가 일단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피부는 봤을 때 생기라는 게 느껴져요. 그쵸, 이게 왜 그쵸. 그러냐면 피부 밑에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은은하게 비쳐서 혈색이라는 게 보이는 맞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소피아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냥 실리콘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이 생기를 절대로 맞아. 표현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단번에 알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좀 비슷해질 수도 있겠네요. 소재가 발달을 하면은 당연히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어색한 거는 소피아의 근육 움직임도 굉장히 맞아요. 어색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 보셨어요? 소피아의 목? 여기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약간 거의 할머니. 네, 그렇죠. 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실리콘도 소재가 경화가 되면서 노화가 되는 거예요. 산소랑 만나면서. 그러면 여기가 자글자글해져요. 할머니네요. 소피아 할머니. 목만 할머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로봇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머지않아서 이제 1인 1로봇 시대가 다가올 거란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네. 이게 1인 1로봇 시대가 정말 올 거다. 뭐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학자분들마다 굉장히 분분하세요, 의견이. 네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거 뭐 30년 있어도 어림없어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로봇이 휴머노이드의 형태를 띈다라는 거는 궁극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이 궁극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모두 정점에는 그렇게 가겠지만 당장은 휴머노이드의 형태일 필요는 없거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 로봇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로봇들이 각 가정마다 곧 보급이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는 것처럼요. 로봇이 이제 1인 1 로봇이다. 그러면 두 분은 어떤 로봇을 직접 뭐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좀 동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볼 때는 귀엽지만 막상 내가 키우려면은 뭔가 무서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제가 얼마 전에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가 스팟미니라는 그 반려 로봇, 강아지 로봇을 데리고 산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네. 좀 힙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저건 좀 크니까 조금 더 작게 고양이로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은 좀 그래요? 좋겠다, 귀엽고 이렇게 가끔 어깨에도 올려놓고 하면 좀 멋있잖아요. 저는 수혜 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화. 인간의 어떤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게 로봇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대신하는 거예요. 다락방 너무나 좋지만 가끔 홍길동.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날 길어질 때 잠깐 얘가 먼저 하고 있고 나 잠깐 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체 근데 그 출연료는 로봇을 그쪽으로. 수연 씨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대체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머터리 로봇. 없던 일로 머리카락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이들 아직 육아를 안 해보셨으니까 네. 저는 아기를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육아 로봇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우리 아이들을 안고 딱 이렇게 정확한 각도로 이렇게 해주고 체온까지 측정하고 얘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도 막 다 이렇게 판단해주고 막 같이 막 자장가도 좀 불러주고 최고일 것 같아요. 사실 육아 로봇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요즘 노인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인 케어 로봇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도 해주고. 대화도 네. 해드리고 뭐 응급조치도 응급조치도 하고 위급 상황 생기면 바로 신고도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머님 댁에 로봇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 보일러 나오겠더라. 대신에 그러면은 어. 같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도 이제 앞으로 어떤 로봇을 혹시 디자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HRI라는 분야가 있어요.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연구를 계속하는 학문이에요. 네. 거기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HRI를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과 로봇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디자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 앞으로 이제 로봇 시대가 다가올 것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좀 마음가짐과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변화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산업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심지어 쓰잖아요. 네네. 그만큼 산업계에는 굉장히 거대한 일자리가 바뀌는 종류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가 올 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네.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라고. 맞아요. 그런데 일자리의 종류가 바뀌는 거게 될 겁니다. 종류가 바뀌는 거지 일자리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 자체를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즉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네. 거기서 파생돼서 로봇을 응용하고 직접적으로 사용하는데 애플리케이션 만들듯이 그렇게 응용하는 산업 분야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는 게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우리는 그 플랫폼을 이용할 준비를 그렇죠. 하면 된다는 네. 거네요. 아 그렇게. 역시. 네. 두 분이서 네, 오늘 아주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하여튼 이 로봇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1인 1 로봇 시대가 네. 곧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시대를 다 같이 다락방을 보면서 다락방을 보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거의 식구예요 지금. 혹시 오늘 두 분이 아주 좋아요. 네. 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그 이제 수현 씨도 이제 드라마 출연해야 되면 네. 이제 로봇 어떻게 연기도 그럼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미리. 다락방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다락방을. 좀 하면 나로 그냥 바뀌고 놀래고 있으니까. 표정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놀래고 있으니까 막 언제든 바뀌어도 어색하지 않도록. 눈 아래다 내려갈 때 내가 바로 나 이러고 있어요.